안녕하세요.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. 지금까지는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백테스트를 돌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. 그런데 장기 투자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장기 투자도 괜찮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코스피 월봉 차트고요. 지표라고 해봤자 요 선 하나입니다.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를 종목으로 보고요, 매월 한 주 아니면은 뭐 10주도 좋고요, 그렇게 매달 똑같은 수량의 주식을 샀을 때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처음에 100으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21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니면 매주, 매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똑같은 수량을 일정하게 모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 나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일지 그거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. 사실은 예측이라기보단 과거의 결과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뭐 과거의 결과일 뿐이지만요, 앞으로 이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하루하루 모아나가는 전략이 과연 효과적일까?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.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보고, 앞으로도 이런 투자 방식을 취하면 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평균 단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 투자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. 주식을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, 아니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, 이런 것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장기 투자를 하고 주식을 모아 나간다,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모아 나가는 게 어떻게 모아 나가라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영상을 자주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, 그러면은 매일 아니면 매주, 매달 주식을 한 주씩 사보면 그게 이제 모아나가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었죠. 매일 아니면 매주, 매달 똑같은 수량을 모아나간다면은 주식 수량은 계속 날이 갈수록 늘어나겠죠. 그리고 평균 단가도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코스피 지수에 그런 모아나가는 전략을 썼다면은 나의 평균 단가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. 1038원 정도가 되어 있을 거고요. 그러면은 수익 폭은 106% 정도 되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. 물론 이렇게 평균 단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,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죠.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이제 망하기 때문에, 어찌됐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, 그리고 자기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은 올라갈 거고요. 그것을 이제 꾸준히 모아 나간다면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. 그래서 과거의 결과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실제로 개별 종목, 만만한 게 삼성전자죠.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최고니까 삼성전자를 이런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일봉입니다. 물론 삼성전자는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처음이 한 8,000원대지만 여기에 50을 곱해야 돼요. 그러면은 한 40에서 50만원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일단 그거는 일단은 무시를 하고 그냥 액면 분할된 가격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03년 10월쯤부터 이제 하루에 한 주씩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9,200원에도 사고, 9,300원에도 사고, 9,000원에도 사고요. 8,000원에 내려갔다가 뭐 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. 다시 8,000원대로 떨어지기도 하고, 2006년 1월에는 14,000원까지 가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매일 한 주씩 사는 겁니다. 그럼 나의 평균 단가는 뭐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.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약간 오릅니다. 그리고 주가가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감소하겠죠. 쭉 매수해 나갑니다. 그럼 약 16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. 평균 단가는 23,578원에 맞춰지고요. 수익률은 지금 기준으로
한 140%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밑에를 보시면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게 배당이에요. 이게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낼 수가 있죠. 배당 수익은 뭐 그때 다르고 배당을 안 줄 때도 있어요. 근데 예금 이자보다는 아마 많을 겁니다. 그러면은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할 바에 그냥 삼성전자를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 나갔던 전략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줄 수 있었던 거죠. 일봉으로는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이걸 주봉으로 바꾼다고 해도 거의 이제 패턴은 똑같아요. 가격도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. 퍼센트로 보면은 140%가 나오죠. 일주일에 뭐 한 주든 아니면은 뭐 5일치를 다 모아서 5주를 사든 뭐 10주를 사든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은 수량으로 주식을 샀을 때의 결과입니다.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제 주봉으로 바꿨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시작가가 여기고 가격이 여기니까 매일 한 주씩 샀을 때 평균 단가는 그래도 이 중간값 정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단가가 낮다는 거죠. 평균 단가가. 지금이 57,000원이고 처음에가 약 9,000원이었으니까 66,000원이고 이걸 나누면은 한 33,000원대가 중간값이니까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죠.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지표를 만들어서 확인하니까 한눈에 그냥 확인할 수 있고,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주면은 내가 지금 전략을 시작하더라도 한 몇십 년 후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예금이나 적금을 들기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게 아니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단 주식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평균 단가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 돈이 까지니까 그거는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잘 참는다면 결국에는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들은 좀 참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거면은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. 이상한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들,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이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는 많이 사용될 거니까, 많이 쓰일 거니까 그 수요가 앞으로도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수익이 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. 어렵게 이런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그런 지식이나 노력이 없어도 그냥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. 자, 그럼 처음부터 한 주씩 사는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중간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?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한 거죠. 예를 들어서 2013년쯤에는 최고가를 찍었었네요. 만약에 2013년부터 이런 원리를 알고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루에 한 주씩 사는 전략을 취했다면 지금의 평단가는 어느 정도일까요? 2013년 1월에 종가는 37,000원 정도고요. 그러면은 한 중간쯤 보다는 좀 밑에일 것 같은데 한 38,600원 정도.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이런 스크립트를 짜서 확인해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.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한 38,000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낮네요. 그래도 중간값보다는 낮을 거라는 저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.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삼성전자를 일정 기간 계속 모아 가셨으면은 지금 평균 단가가 35,830원이고 수익률은 약 60%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2013년은 삼성전자의 당시 최고점이었지만 그때는 좀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제 고점 찍었으니까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더 이제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.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. 자, 그래도 이 삼성전자의 그 미래를 밝게 보고 삼성전자가 더
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루하루 꾸준하게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 가셨을 거예요. 하지만 한 3년 동안은 좀 힘드셨겠죠. 3년 반 동안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살짝 올라왔다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, 2016년 6월부터는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서는 아주 큰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마 팔진 않으셨을 거예요. 고점을 찍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또 2017년 말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. 이때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. 하루에 한 주씩. 그럼 또 뭐 그러다가 이렇게 한없이 내려갈 것 같다가도 반등해가지고 또 사상 최고점을 뚫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2016년 5월부터 이 방법대로 했다면 평단가가 어땠을까요?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16년 6월부터 5월부터 해볼게요. 5월. 그러면은 그 2013년부터 투자하셨던 분과 이제 새로 시작할 분의 시작점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.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했던 분은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에서 한 주 한 주 추가를 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완만하게 되고요. 2016년 5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은 이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죠. 그래서 투자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좀 유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물론 이 빨간색 분이 이 노란색 분께서 그 이전에 매입하셨던 수량을 한꺼번에 여기서 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한 주 한 주 모아나가는 전략을 썼다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노란색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. 저는 이 결과를 보고요,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뭐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에 한 주씩 그냥 사보는 거죠. 그리고 주가가 평균 단가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입 수량을 약간 뭐 늘려보는 거죠. 이제 하루에 한 주씩 사는데 뭐 금요일에는 뭐 한 주 더 사본다든가 뭐 그런 전략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요.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. 오르든 내리든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좋은 겁니다. 단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겠죠. 뭐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업은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개별 종목 하실 거면은 요즘에는 뭐 AI나 뭐 자율주행 그런 산업들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식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뭐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나 뭐 해외 ETF, 지수 ETF죠. 뭐 그런 걸로 이제 장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저도 장기 투자를 해보려고 ETF를 사봤어요. 해외 쪽에 좀 관심을 두려고 일단 4개를 한 주씩 사봤습니다. 어제 사봤는데요. 이 크래프트 AI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종목을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AI가 고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AI 산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 S&P 500 중에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고 AI가 이제 골라주는 거죠. 근데 국내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국내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이거 좀 관심이 가서 그냥 뭐 S&P 500 ETF 할 바에는 뭐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2개가 상장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사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 ETF가 있더라고요. iShares 글로벌 텔레콤 ETF라고 있어가지고 사봤습니다. 여기 어떤 종목이 들어있냐면요, 페이스북도 있고요, 구글, 알파벳이죠, 또 들어있고 AT&T, 텐센트,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월트 디즈니도 있네요. 근데 저는 소프트뱅크를 사고 싶어가지고 소프트뱅크가 들어있는 ETF를 찾았는데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. 좀 비중이 작긴 하지만 뭐 그래도
다른 종목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사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네크 벡터 세미컨덕터 ETF인데요. 이건 이제 세미컨덕터가 반도체거든요. 반도체 관련주를 이제 모아놓은 ETF를 샀습니다. 좀 비싸죠. 143달러니까. 근데 여기 뭐 TSMC도 있고요. 인텔도 있고 엔비디아, 또 AMD, 퀄컴 뭐 이런 기업들. 제가 엔비디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종목을 이제 찾아봤죠. 반도체 관련 ETF가 있어가지고 TSMC나 뭐 인텔, 엔비디아, AMD 이런 기업들이 AI랑 뭐 자율주행 맞물려가지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면서 서로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사봤습니다. 얘는 좀 비싸니까 하루에 하나씩 사기에는 제가 좀 돈이 없고요. 좀 돈이 보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사볼 생각이에요. 이 해외 주식은 그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고요. 보니까 삼성증권 수수료가 그나마 저렴한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계좌도 있고요.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시장도 거래가 되더라고요. 국내 주식보다는 약간 뭐 불편하긴 한데 또 해외 시장 수익률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. 마켓 타이밍을 잰다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돈이 생기면 하나씩 사보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리츠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요. 부동산 투자도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신한알파 리츠하고 롯데 리츠를 어제 한 주 매수했고요. 또 오늘도 한 주 매수했습니다. 근데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. 근데 얘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이제 장기 투자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한 주씩 사보려고 합니다. 얘도.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투자 관념을 좀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스스로도. 그래서 운이 좋게도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아마 때려쳤을지도 모르죠. 근데 운 좋게도 투자를 시작하고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서 그래 주식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내려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자본을 일하게 해야 된다. 자본으로 자산을 사야 한다. 소비해서 써버리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을 사야 하는 거죠. 자본으로. 그럼 그 자산이 또 자본을 만들고 그럼 또 그 자본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사는 거고요.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돈 걱정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근데 그나마 이제 와서라도 그런 원리를 좀 깨닫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제 주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붐일 때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암호화폐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는 분이 거의 없죠. 그리고 뭐 주식은 워낙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관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주식하면은 뭐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본다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뭐 50% 이상 까질 거라고 생각해요. 과연 견딜 수 있을까? 그런 불안감도 있긴 하고요. 그래도 그 날이 온다면 좀 시장을 믿고 전략을 믿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좀 최대한 많이 벌어 놔야겠죠.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장기 투자 전략의 평단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지표는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트레이딩뷰에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써보시고요. 이러한 투자 기법을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은 예금이나 뭐 적금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삼성전자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삼성전자 하시고 코스피 관련 ETF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